비트코인 가격이 월말 월초 반드시 하락을 했어. 그럼 이거 뭐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말씀드렸었죠? 아, 기관들이 월말 월초 들어가야겠죠? 자, 미국 PC 물가 예상 밖의 2.5%, 저희 하우스 예상대로 좋게 나왔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은 막 그렇게 너무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제가 좀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전월 대비 0.3%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비슷을 했고 1년 전보다 조금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둔화된 지표 요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좋게 반응을 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이 1월달 개인 소비가 한 0.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상품 지출이 1.7% 감소, 서비스 지출은 0.12% 증가. 우리가 1분기 그래도 미국의 물가 지표를 봤을 때 소비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미국 서비스업에 포함이 되고 미국 GDP의 70%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 침체 아니냐 라는 우려가 또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좀 좋게 나오면서 물가가 떨어진 건 너무 좋았는데 소비가 좀 꺾였어요. 물가도 살짝 꺾였지만 소비까지도 같이 꺾였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소비가 꺾였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지표들이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1월 달에 좀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1월 달 물가 좀 변수가 많은 게 뭐냐면 LA 산불이 있었죠. 그리고 보통 1월 달, 2월 달이 계절적 영향이 굉장히 커요. 날씨가 춥기도 하고 뭐 악천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소비나 뭐 고용 지표에. 그럴 때 보통 1월 달에 소비 지표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표들이 나중에 발표되고 나서 이후에 다음 달 PCE 발표할 때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이때 이렇게 너무 좀 소비가 적게 나왔었던 거야. 올릴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미국의 소비가 꺾였다, 끊겼다, 경기 침체가 심각해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제가 그리고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많이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정책 변화. 지금 트럼프 형님이 관세 인상한다고 지금 칼날을 휘두르고 있죠. 이러한 좀 변동성이 큰 정책 변화들. 그 정책 변화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소비를 줄였을 가능성.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 봅니다. 오히려 소비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관세 인상 때문에 올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전자제품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이 물가가 이제 상승할 거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리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는 정책이 너무 불확실하고 변화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섹터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월달 지금 미국 PCE 물가 발표된 거 전체적으로 총평을 드리자면 물가는 하락했다. 대신 소비도 꺾였다. 근데 이 소비 꺾인 게 어떤 부분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LA 산불이나 악천후, 일회성 요인들이 연초 소비 둔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중요했던 건 트럼프의 정책 변화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소비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장 막판에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죠. 자,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새파랗게 반등을 했죠? 자, 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반등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까? 우리가 PCE 지표나 뭐 이런 지표들만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다? 그런 뭐 호재들은 없었어요.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왜 막판에 반등을 했을까? 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제 응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 작년부터 제가 차트 다 열어놓고 비트코인 가격이 월말 월초 반드시 하락을 했어. 그럼 이거 뭐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말씀드렸었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기관들은 포트폴리오에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을 본 거는 조금 덜어내고 손실 본 거는 조금 담고 지금 거시적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위험성이 막 너무 높아. 그럼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성 자산 시장을 던진다. 비트코인 ETF를 던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보통 월말 월초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가격 조정이 많이 일어났었다. 자, 그럼 볼게요. 미국 주식은 왜 올랐을까요? 2월 중순까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S&P 500이 전고점을 돌파했고 나스닥도 거의 최고점에 다다랐고 러셀 2000이나 다우만 조금 못 올랐지 나머지 미국 증시는 다 좋았습니다. 근데 2월 거의 중순 이제 말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월말 이제 평가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 그 포트폴리오에 주식의 마이너스가 폭이 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너스 폭이 컸고 채권 가격은 조금 올랐어. 그러면 마이너스 폭이 좀 큰 주식을 좀 더 담고 만회를 해야겠죠? 그리고 플러스인 채권을 살짝 덜어내고 월말 월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들어가야겠죠? 윈도우 드레싱도 그 한 가지 중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즉슨
월 만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뭐일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호재들이 없었어요. 금리나 기대감도 없었고 뭣도 없었어. 오히려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만 다가오니까 더 불안성만 더 커졌어. 그러면 기관들이 2월 중순 말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월말 리밸런싱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리밸런싱 가능성이 높겠구나. 미국 증시는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리밸런싱 채우면 다시 한번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나 뭐 불확실성이 하나 터진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다시 되돌림, 눌림막에 또 앞에 가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승한 거 우리 주말에 상승했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단순히 더 떨어지는 게 맞았습니다. 아니면 횡보했거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비축자산 얘기를 했죠. 왜 그때 올렸을까? 트루스 미디어를.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증시 차익 실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식으로 손실 보는 것들 주워 담는다. 자, 미국의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GDP 나오고 마이너스 1.5% 전망.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올해 2025년도 1분기 미국 GDP 마이너스 1.5%를 전망했죠? 우리가 2025년도 1분기는 좀 좋을 거라고 봤는데 여기 마이너스 1.5%를 추정치로 예상을 했네요. 자,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추정치를 나온 게 이제 어디냐면은 연방은행 나우캐스트예요. 일단은 말 그대로 그냥 추정치입니다. 전망치. 이거는 마이너스도 갔다가 플러스도 갔다가 또 마이너스도 갔다가 정말 왔다 갔다 해요. 지금까지 그 추정치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5가 2% 후반대 3%까지도 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다. 근데 마이너스 1.5가 나왔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뭐를 안 좋게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나왔겠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겠죠. 이번에 미국의 1월달 상품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기록을 발표를 했어요. 전월 대비 310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왜 기업들이 앞다퉈서 수입을 이렇게 했을까요? 전월 대비 300억 달러만큼 더 수입을 했어, 기업들이. 왜 수입을 이렇게 미친 듯이 했을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야, 중국 그 회사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좀 수입 좀 땡겨줘. 더 살게. 조만간 곧 트럼프가 관세 인상하면 우리 물건 비싸게 사야 되잖아. 기업들이 미친 듯이 수입을 눌리면서 1월달 상품 무역 수지가 전월 대비 310억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수입이 1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미국의 수입이 12% 증가했다는 건 미국의 GDP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상품 물가, 상품 무역 수지 이 부분에 한해서는 미국은 당연히 GDP가 역성장이 나오는 게 맞죠. 수입이 늘었으니까. 지금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나온 마이너스 1.5% 이 데이터가 어디를 기준점으로 봤냐면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 요거를 기준점으로 봤어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미국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국가인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돈을 찍어서 상품을 수입하고 서비스를 수출하는 국가인가요? 돈을 찍어서 상품을 수입하고 서비스를 수출하는 국가죠. 쉽게 말해서 미국이 반도체를 수입을 해. 그 반도체를 갖고 AI 서비스를 수출하죠. 미국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뭐 경상수지 흑자 적자 그걸 기준점으로 수입은 얼마였고 수출은 얼마였고 야 수입이 많았으니까 GDP 적자야. 물론 회계상으로 적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미국은 상품을 수입해서 그 상품을 통해서 서비스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GDP 나우가 본 거는 이제 상품 무역 수지만 그걸 기준점으로만 마이너스 1.5% 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한국이나 뭐 일본, 뭐 수출하는 그 국가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예외다. 왜? 기축통화 국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표만 봤을 땐 경기 둔화에 들어갔다? 미국인들 소비가 꺾였고 뭐 힘들다? 그렇게 보기 힘들다. 요게 애틀랜타 연방은행이고 나우캐스트, 요건 뉴욕은행이죠. 얘네가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이제 GDP 나오라고 말을 한 거고 동시간대에 또 똑같이 발표를 했는데 뉴욕 연방은행 나우캐스트 얘네들은 1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를 2.95에서 2.9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 후반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1.8에서 1.4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도 떨어지기는 했죠. 떨어질 수밖에 없지. 왜? 정부 무역도 들어가니까. 그러나 마이너스 역성장은 가능성이 힘들다. 근데 역성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트럼프가 진짜 관세를 올려가지고 지표들이 다 엉망이 됐어. 어그러졌어. 그럼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 경기 침체다 뭐다 그렇게 보긴 어렵다. 이것 또한 어떤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관세 인상 같은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수입이 12% 증가했다는 건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늘어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PC 물가, 아니면 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아니면 뭐 이번에 GDP, 모든 게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세 인상 정책이 요게 어느 정도 일단락 윤곽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없이는 힘들다고요. 추세가 바뀌기에는. 이해되셨죠?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 젤렌스키 퇴출 카드 만지자 전쟁을 끝낼 의지 있나? 주말에 보셨어요, 여러분들? 자, 어제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영상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그 한 편의 동영상을 보는데 코미디야, 코미디. 정장 없으세요? 패션부터 시작해서 부통령 JD 빤스, 자기도 이름 빤스면서 젤렌스키한테 트럼프 또 옹호하는 얘기 해주고 싸우고. 저런 외교 정상회담 처음 봐요. AI도 떴더만 AI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 젤렌스키가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 얼굴을 그 주먹으로 쳐가지고 쓰러지는 그 AI 영상이 나왔어요. 재밌어. 근데 여러분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뭐 재밌고는 그 나쁨을 떠나서 저는 몇 개월 내로 종전될 거라 봅니다. 굉장히 좀 빨리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젤렌스키 퇴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젤렌스키 막 뭐 그 내부진들이 뭐 횡령을 했다, 오히려 전쟁이 터졌는데 젤렌스키 포함 얘네들 다 수뇌부들, 얘네들 재산 늘어났다, 이런 막 찌라시대 기사들 나오죠. 제가 봤을 때 이미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누가 작업을 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음모론이니까. 제가 작년에도 우리 한국이 대상자라서 솔직히 짜증나긴 하는데, 연말에 대규모 시위나 이런 데모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드렸었죠? 그때 말씀드리면서 진짜 계엄령이 터졌고, 그리고 일본 대통령이 갈렸어. 뭐든지 자기 입맛대로 협상을 하고 끌고 가려면 그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의 줄을 서는 정치인들이 누군지, 세력들이 누군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러우 정쟁 종전 가능성 매우 높게 봅니다. 몇 달 안에 될 걸로 봐요. 길어도 몇 달. 그래서 보시면은 또 돌아가고 나서 트럼프 제외 광물협정 서명을 준비됐다. 사과는 안 하지만 우리 도와달라 할 준비 됐다. 요 얘기하죠. 근데 젤렌스키가 엊그제처럼 막 그렇게 투닥투닥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협상 테이블에서 더 있습니다. 10개 줘야 되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틀었잖아요. 11개 줘야 돼. 정말 속상한 말이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어. 뭐 강대국이 뭐 힘센 애가 해달라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자, 생중계로 트럼프의 망신당한 대통령의 감정이입, 젤렌스키 껴안는 유럽. 영국 총리가 젤렌스키 수고했어요.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막 샤라웃을 보내죠. 유럽은 왜 그럴까? 유럽은 왜 그럴까요? 야, 우크라이나 기다려봐. 내가 협상 테이블에 껴야지. 나도 너네한테 받아갈 게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사우디에서 러시아 그리고 미국 러우 전쟁 종전 관련해서 협의를 했죠. 왜 사우디일까? 여러분 장소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사우디인지? 유럽에서 하지 않고 왜 사우디에서 했을까? 일단 사우디에서 했다는 건 유럽이 팽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빈살만이랑 사이도 좋고, 보통 이제 외교정책 펼칠 때 빈살만이 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도 했고, 다리도 낮고, 사우디에서 했죠. 자, 첫 번째는 유럽을 팽시킬 수 있죠. 사우디에서 했다는 거. 두 번째 뭘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대한 간접적으로 당황력, 내가 좀 입김을 펼칠 거다, 원유 가격 좀 떨굴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 입김 좀 방귀 좀 꼈다, 중동에 대한 그 영향력을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높게 가져가겠다. 야, 전쟁 종전을 사우디에서 해? 그럼 트럼프가 중동에 대한 이런 영향력이나 입지들, 그리고 그 개입하는 요런 것들이 크겠구나.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종전이나 아니면 트럼프가 막 무역 협상하거나 옷을 뭐 입었거나 뒤에 배경을 뭐를 깔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저렇게 했겠지, 아니 뭐 사우디가 뭐 풍경이 좋아서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하나에 다 정치적인 이러한 의미들과 내용들이 다 내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치 경제가 재밌긴 하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왜 사우디에서 했는지. 유럽은 자연스럽게 못 들어와요. 그리고 빈살만이나 사이 안 좋은 이런 유럽 수장들은 당연히 못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간다. 자, 폴리곤 임원진 트럼프발 호재 우리도 미국 태생이다 입장 선회. 자, 우리 작년에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들 나지 않던가요? 알트코인 투자하려면 어떤 코인들 사야 된다? 메이드 인 미국. 아마 작년 연초에 제가 미국 코인, 알트코인 이런 거 담아야 된다 말씀드렸었고 하반기부터 막 미국 코인들 사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각종 코인 방송들에서 재밌었습니다. 미국 코인들 무조건 메이드 인 미국. 그리고 체인으로 따지면 솔라나 베이스 말씀드렸죠. 솔라나 베이스 미국 체인들 얘네들 무조건 남는 겁니다. 무조건 미국으로 시작해서 미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 미국의 무기로 변모 보이시죠? 무조건 미국이야. 자, 스테이트 스트리트 올해 암호화폐 ETF 기금속 ETF 운용자산 넘어설 거. 자, 보시면은 기금속 ETF 당연히 뭐 금, 뭐 원자재, 뭐 다이아몬드 이런 각종 이런 다양한 뭐 원자재들, 기금속들 얘네들 넘어서겠죠.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냥 본론적으로 그냥 가봅시다. 원론적으로. 기금속 ETF랑 비트코인, 암호화폐 ETF랑 차이점이 뭘까? 그리고 왜 운용자산이 이렇게 넘어설 수밖에 없을까? 휴대성 아니죠. 기금속 ETF랑 비트코인 ETF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여러분 제가 21년도부터 말씀을 드려왔지만 금 살 바에 제가 비트코인 사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모기 시도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뭐 휴대성, 확장성, 뭐 희소성 뭐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확장성이에요. 여러분들 금을 갖고 암호화폐 뭐 ETF를 만들고 뭐 펀드 상품을 만들고 한계가 존재한다. 금을 갖고 뭘 할 거야? 뭐 전자제품 만들어서 뭐 전자제품 뭐 ETF를 만들 거야? TV에 뭐 얼마나 들어간다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뭐가 있을까? 일단 CBDC랑 연결이 되죠. NFT랑 연결이 되죠.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죠. 얘는 확장성이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원자재 뭐 기금속 ETF는 음식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한 가지밖에 음식을 못 만들어. 근데 얘는 한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재료를 갖고 10가지, 20가지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똑같은 돈을 주고 여기 이 음식점에 갈 겁니까? 아니면 이 음식점에 갈 겁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을 만드는 음식점에 가야겠죠. 얘는 확장성이 뒤집어져요. 제가 나중에 이제 CBDC 관련해가지고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앞으로 휴대폰에다가 그 블록체인 지갑 하나 심어 놓잖아요?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은 여러분들은 다 담을 수 있어. 돈이 없어서 문제지 다 담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 ETF 얘네는 천정부지로 미친 듯이 올라갈 거다. 확장력도 미친 듯이 올라갈 거고. 얘네는 뭐 비교할 거 없다. 코인 투자를 안 하더라도 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블록체인은. 레이달리오 비트코인과 금이 대안이다. 미국 경제 3년 내 심장마비 온다. 뭐 레이달리오 형님 항상 하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심장에 무리가 올 거다. 작년부터 너무 펌핑해가지고 따지면은 재작년부터죠. 너무 펌핑을 했어. 왜 경제 위에 정치가 있으니까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그게 이제 고질병이 돼서 쓰러질 겁니다. 한 번은. 그래서 요거 근데 저는 이게 와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폭락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막 70% 80% 떨어졌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미리 알고만 있고 현금만 준비해 놓으면 진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의 이동이 오는데 전 세계 진짜 제일 큰 부의 이동? 저는 우리 하우스 분들이 요거를 질 거라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도지코인도 미국산이다. 머스크 웃음으로 화답 전략 비축 대상 될까? 도지코인도 미국 코인인데 너도 나도 미국 코인들 얘기를 하죠. 코인베이스 CEO 비트코인 단독 전략적 비축이 최선이다. 논란을 가열했다. 저는 이 얘기가 맞아요.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 뭐 투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리플 홀더분들, 에이다, 뭐 솔라나 홀더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지금 비트코인 외에는 없다. 그나마 한다 하면 이더리움까지는 오케이. 근데 리플, 솔라나, 에이다 얘네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독적 전략적 비축 자산 요게 여러분들 뭐 좋다, 뭐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돼. 그리고 이게 언론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 뭐 정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좀 아마 매입을 할 거예요. 요거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준이 뭐냐? 미국산이냐? 충성도냐? 트럼프 전략 비축 암호화폐 어떻게 골랐나? 근데 뭐 이미 지금 코인판에선 5개 코인이 이미 전략 자산으로 들어갔다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 저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질질 끌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솔라나, 에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 매수세가 미친 듯이 들어왔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추가로 올렸고 처음에는 XRP, 솔라나, 에이다 이런 애들 포함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테브 플로우 테이블. 자, 28일 드디어 유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입이 들어왔네요. 28일 날. 근데 아마 3월 3일 오늘 열리면은 유입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트럼프 그 트루스 소셜 요거 때문에. 기대됩니다. 오늘 미장 열리면. 자, 이더리움은 유출이 나왔네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3월 6일 유로존 금리 결정 있습니다. 6일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되고 7일날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7일날 크립토 차르 요거 컨퍼런스 있죠. 크립토 서밋. 데이비드 sak스가 주최하는 거 백악관에서. 그래서 아마 이때 뭐 미국 전략적 자산으로 어떤 코인들을 담을지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 말씀드린다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3월 7일 기대가 좀 돼요. 중국 PPI 9일날 발표되고 12일날 CPI 이거 중요하죠. 물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3월 제가 발표 요거 대기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13일날 미국 PPI 발표되고 소매 판매 요거 괜찮게 나올 건데 요거보다 좋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0.9보다는. 근데 살짝 예상치보다 살짝 떨어질 수도 있겠다. 살짝 떨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왜?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